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3일 황소 입퇴 3일 전이네요. 이틀 전이네요. 자, 황소 입퇴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잘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 안됩니다. 모의고사를 푸는데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 지구력, 오래 앉아야 된다. 아시죠? 수학은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력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제대로 파려면은 교과심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황소 입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중등선행까지 하는 학생 치고 센수학 센수학 5-1 C단계도 못 푸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5-1, 5-2 센수학을 풀려보세요. 중등 뭐 1, 2학년까지 했다는 애들 보면은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과심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잘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 오답 정리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잘 읽고 계산 실수도 실력이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아이 대책도 말씀드릴 거고요. 좋은 스승님 찾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숙제를 글로 적어주는 효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순서가 되겠어요. 첫 번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죠.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대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 푸는 대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푸는 대로 생각하게 돼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엉덩이와 손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 한번 앉으면은 1시간도 못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1시간은 뭐예요? 한 20분도 못 버텨서 화장실 가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말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애들. 황소 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런 애들은 일단 제이슨 킹 수학을 오셔가지고 인내심을 좀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좀 조금씩 늘려드릴 거예요. 2시간 개인 수업을 딱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생각을 깊게 한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왜 안 풀릴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보통 학원 같은데 모의고사 보면은 30문제를 푸는데 한 20문제 풀고 나머지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찍어버리거나 생각 안하고 이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학생이 있는데 안됩니다. 문제 풀고 시간이 남아도 검사를 하든지 한두 문제 찍어서 이거는 반드시 풀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다음 교과 심화하고 숙제 없거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과 심화도 안 하고 선행만 하는 거죠. 선행만 하는 학원, 또는 숙제 없거나 숙제가 없거나 적은 학원, 그런 데는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대치동 트렌드가 뭐예요? 학원 쇼핑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A학원, B학원, C학원
여러 개 다니면 더 확률이 높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을 한 개만 제대로 다니고 거기에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A학원, B학원, C학원 다녀봤자 문제 스타일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문제 소스가 비슷하니까. 하지만 항소 문제 소스는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학원을 옮겨서 왔다 갔다 모의고사를 쳐봤자 그 동네가 그 동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한번 잡았으면 그 선생님한테 쭉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원 3개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시험 떨어집니다. 그거는 제대로 선생님한테 한 명을 잡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에? 누구 때문에 붙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한 분한테 제대로 숙제를 다 해오실 생각을 하시고 다녀야 되지,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시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 심화, 동네 학원에서 선행만 죽으라고 나갔다. 또는 과외로 모의고사만 죽으라고 풀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가 주는 숙제, 심화 문제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숙제가 5개면은 3-4개만 자꾸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개를 다 해와야 돼요. 그거를 매일 누적을 시켜서 다 풀어온 학생은 심화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토의식으로 수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항소는 그런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입식이죠. 일단은 애들한테 너 이거 듣고 이거 풀어라 이런 식으로 과제형으로 주고 주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성격에 또 안 맞은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말이 많은 애인데 자꾸 나는 말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다른 애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미국의 학습, 독일의 학습 이런 데 가보시면 토익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에? 수업과 관련된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못 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말이 많고 사교적인 학생은 선생님과 토론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의 학원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토의하면서 수업할 수 있고요. 서로 디스커션 하게 합니다. 2명 수업, 3명 수업, 4명 수업 하면은 걔네들끼리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학원도. 그래서 역전을 노리는 그런 곳은 3인 이하 소형 학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거 항소 모의고사 풀더라도 그 모의고사 문제가 물론 새로운 유형이면 좋은데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 정예로 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한두 명 정도, 2-3명. 그리고 학생한테 물어봐야겠죠. 왜 이게 틀렸는지를.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원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코렉션 하는 게 수업이지, 그냥 모의고사만 풀고 점수 알려주고 끝난다? 그거는 모의고사 대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제 유튜브 보고 강의하고 보고 멈춰놓고 풀고 나서 왜 틀렸는지 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수가 너무 잦은 학생. 똑같은 유형, 예를 들어서 간격과 나무의 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틀린다. 숫자만 바꾸면 틀린다. 그러면은 애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머님은 이거 풀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풀려보셨나요? 풀려보시지도 않고 풀지 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애는 풀려봐야 돼요. 그럼 애도 엄마 나 풀 줄 알아. 그러고 넘어가면 그래 풀 줄 알아 우리 아들.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제가 시험 쳐보면은 점수가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했던 거를 복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보더라도 했던 거를 다시 냅니다.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성적이 오르는데 형성이 되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를 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의 문제를 다 맞춘 애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가 너무 잦은 학생은 클리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단계 낮은 문제지를 선택해야 한다. 근데 항소 가는데 2단계 낮은 문제 뭐 우공비하고 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 상태에 따라서 집중력이 너무 약하거나 사교적이긴 한데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한다 그러면은 개인과외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을 즐기는 학생이 있겠죠. 드물게 있어요. 그런 애들은 큰 학원 가서 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어때요? 굳이 왜 황소 가? 항상 안 가고 다른 데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또는 학원 자체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학원 가면은 여기 1년 만에 중등을 끝내준다. 근데 사실은 이 학생은 3개월 만에도 4개월 만에도 끝낼 수 있는 학생 포텐셜이 있는 애면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잘 푸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 잘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다 아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오답을 잡으셔야 돼요. 오답을.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한 이틀 남았는데 지금까지 푼 걸 다시 풀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일주일 동안. 네, 학원은 내가 추가로 다니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전날은 제가 수업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전날에는 다 정리라는 거기 때문에 전날에 모의고사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학 실력을 잡으려면 오답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문제가 어떤 형태인지 답의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철수와 영희가 있었는데 몇 년 후에는 몇 살에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삼촌의 몇 배의 나이가 되고 이런 문제 간단한 거. 그랬을 때 내년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올해 나이를 구한다든지 삼촌의 나이를 구하라는데 뭐 오빠의 나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틀리겠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디파인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밑줄을 긋게 합니다. 저는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 다음에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을 안 쓰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건 거의 99.9% 틀린 거예요. 왜? 조건을 쓰지 않고 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풀이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공식인지 대입하는 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모든 문제를 공식화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 망합니다. 왜냐면 모든 문제를 다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초등 수학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3% 올림피아드 된다 그러면은 공식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 응?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 애가 여기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올라갔는데 3칸 올라갔는데 2칸 내려갔어. 그러면은 한 번 질 때마다 5칸씩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설명해 줘야지 이걸 x, y로 놓고 막 문제를 풀었다? 뭐 그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근데 개념으로 딱 풀어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좋지. x, y로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수학 연립방정식으로 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범위를 딱 제한을 합니다. 황소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대놓고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발한 방법으로 생각해서 애들이 풀 수 있어요. 네모세모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제 모의고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표로 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3번 시행착오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씩 해보는 거죠. 오리다리하고 소다리가 있는데 다리 개수가 뭐 60개인데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푸는지 우기기로 푸는 게 가장 쉽죠. 그죠?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XY로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 하나씩 다 아무거나 랜덤하게 찝은 다음에 하나씩 늘리거나 줄여서 맞춰보기. 그런 것도 직접 해보셔야지 이게 실력이 느는 거지.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푼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학원에서도 절대 공식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문제풀이와 동시에 서수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에러 정정 검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답을 냈는데 이게 정말 문제 조건이 맞는지 한 번 더 넣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답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오답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오답 관리는. 오답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주기가 어느 정도 주기냐? 얘가 잊어먹을 때쯤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빠를수록 좋고요. 한 1, 2주? 늦으면 3, 4주. 절대 한 달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 까먹어 버리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황소 시험 준비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오답의 베스트 유형, 계산 실수 가장 많죠. 그다음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다. 그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동문서답. 누나 나이 물어봤는데 동생 나이 대답한다. 공식을 까먹는다. 이 공식이라는 거는 개념이겠죠. 그냥 이 공식이 뭐지? 모든 식의 공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센수학 같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형을 다 대입해서 푸는데 내가 모르는 유형 나오면 다 틀리게 되겠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단위 안 쓰거나. 자, 문제를 왜 잘못 읽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황소 문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를 왜 잘못 읽냐 이거죠.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열된 100개의 분수를 대분수인 가 10분의 나꼴로 나타낼 때 가와 나의 합이 10인 분수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분수들만 쫙 쓰고 끝나든지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대분수로 나타내라 했는데 뭐 소수로 나타낸다든지 뭐 가분수로 나타낸다든지 그런 학생들 안 됩니다. 자, 단순 계산 실수도 실력입니다. 보세요. 2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